혈액순환의 원활한 것은 세포에 산소를 잘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부종도 빠지지만 여러분들의 몸이 빨리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일부에서 여러분들이 설명드렸듯이 일부에서는 몸 얼굴이 자꾸 퉁퉁 붓고 손발이 자꾸 퉁퉁 붓고 이런 부종 또는 이제 간암 환자분들이 복수가 차고 또는 폐암 환자들이 흉수가 차고 다리가 얇으면 균형이 안 맞으면서 붓는 이러한 부종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2부에서는 이런 부종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는 부종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붓기나 다리 부종 아주 쉽게 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부종을 해결하는 방법은 첫째,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소변이나 여러분들이 도대체 장기적인 부종이 있는데 내 몸이 어디가 나빠서일까 모르실 때는 소변 검사나 혈액 검사는 비교적 건강에 무리가 없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소변이나 혈액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크레아틴 수치가 떨어지는지 간 기능이 GOT-GPT 간 기능, 감마-GPT와 같은 간 기능이 떨어지는지 이런 검사를 통해서 심장이나 신장이나 간 기능이나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전신적으로 발생하는 부종 예를 들면 심장 부전이나 신장 부전이나 간 경화나 악성 종양이나 월경정 증후군이나 비만이나 이건 붓기가 아니라 살이 쪄서 이거나 또는 쿠싱 증후군 같은 이런 질병에 의해서도 부종이 일어날 수 있지만 특별히 다리 부종이나 하체 부종과 같은 동맥이 막히고 정맥이 막히고 림프가 폐색되면서 일어나는 부종들 또 노인성 하지 부종이나 계속적인 약물, 상고병 약물을 계속적으로 드셨을 때 일어나는 그런 부종의 원인들을 정밀하게 잘 진단하셔서 림프 부종으로 인해서 다리가 자꾸 부어 오른다면 림프 마사지를 자주 해주시면 돼요. 특별히 유방암 하는 분들은 절제 수술을 하신 분들은 물론이고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유방암이나 모든 암 환자분들은 림프 마사지를 자주 해주시는 것이 상당히 여러분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면 이 암을 동면 상태로 만드는 데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해주시면 폐 기능도 신장 기능도 모든 기능이 따라서 연쇄적으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의 원활한 것은 세포에 산소를 잘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부종도 빠지지만 여러분들의 몸이 빨리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림프순환이 가장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 걷기 운동 그리고 이 팔 이거 무슨 운동이라 그랬죠? 나비 운동. 나비 운동 자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체육관에 가면 뭐가 있어요? 트램플린이 있습니다. 방방이. 예, 방방이로 여러분들이 하루에 100번 정도 뛰어주시면 뛰면서 이렇게 나비 운동하시면 림프순환이 원활하게 돼서 중증요양병동에 가면 반드시 트램플린이 있는 이유가 림프 운동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트램플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걷기 운동과 나비 운동 그리고 트램플린과 같은 그런 운동을 통해서 림프 마사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손과 발, 팔등, 팔목 여러분의 몸 부위를 자주 만져주면서 소영아 너는 건강해질 수 있어. 의외야 너는 건강해질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의 세포에게 자꾸 세포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포가 다 듣습니다. 아, 난 죽을 거야. 죽고 싶어 하면 세포가 정말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림프 마사지를 자주 해주고 또 각종 피부 관리나 지속적인 운동의 필요성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느끼셔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생활 습관, 라이프 스타일만 개선해 줘도 자연스럽게 림프 부종이 또는 부종이 사라집니다. 특별히 이제 오래 서 있는 직업군에게 주로 다리 부종이 나타났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다리 부종이 심할 때. 머리를 높은 비계를 베고 주무시면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해주시면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리 밑에 베개를 받치거나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두고 주무시면 부종이 잘 빠지게 되겠고요. 또 이렇게 휴식할 때도 다리 스트레칭을 자주자주 스트레칭이 여러분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이렇게 해서 림프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건 미스코리아들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우분들이 하늘마을에 다녀가시면 해독식으로 완전히 미스코리아들이 되시죠. 여기 지금 다 미스터 코리아들만 계시잖아요, 우리. 예, 여러분 모두가 지금 얼마나 훤칠한지 모릅니다. 몸에서 독소가 쭉쭉 빠져나가니까 혈색도 잘 돌고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증세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다리 부종이 있는 분들은 다리 스트레칭을 자주 하시거나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두고 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림프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요. 특별히 출산하고 난 다음이나 또 연세가 갱년기나 노령기의 여성분들은 다리가 이렇게 휘입니다, 많이. O자가 되기도 하고 X자 다리가 되기도 하고 요럴 때 꾸준히 다리 마사지를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면서 자기 관리를 해주시면 요가나 스트레칭으로 자꾸 자기 몸을 쭉쭉쭉쭉 근육으로 이런 스트레칭을 해서 쫙쫙 이렇게 펴주시면 얼마나 이 몸의 혈액순환이 원활하면서 건강과 건강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림프 부종이 심하신 분들이 특별히 압박 스타킹을 자주 착용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 압박 스타킹을 어느 경우에 사용하는가? 지방 부종이 일어난 경우, 지방이 축적이 돼서 부종이 안 빠져서 림프 부종이 있는 경우에 압박 붕대나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노인성 하지 부종 역시 스타킹 착용과 더불어서 심장보다 다리를 높게 올리는 종아리 스트레칭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밤에 잠을 잘 때 큰 베개나 쿠션에다가 다리를 올리고 자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다리를 가지고 운동하는 거 아시죠? 탕탕탕탕 쳐서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면 이런 다리 부종이 빨리 해소가 됩니다. 네 번째, 방광염이나 요로감염이 있을 때도 이 부종이 심하죠. 방광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을 때 특별히 잠자기 전에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많이 붓죠. 특별히 남성분들이 40대, 50대 전립선에 이제 그 뇌의 송과샘의 크기가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전립선 비대 증세가 많이 나타나십니다. 여성분들도 방광이나 이 방광염으로 이렇게 오줌이 줄줄줄줄 요로감염이나 이런 증세들이 있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전립선 환자분들 수술하신 분들도 그렇고 자 그럴 때 특별히 잠자기 전에 물을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6시나 7시 안에 과일 드시고 수분 섭취를 좀 제한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저녁 8시 이후로는 가급적이면 수분 섭취를 제한하시고 늦은 저녁 식사가 부종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상고병 없애는 특효약이 있습니다. 제가 28년 동안 이 암 환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동고동락하면서 산 결론은 뭐냐면요.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상고병은요. 이식만 하면 없어지는 병이더라고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당뇨병 약 30년 넘게 드시던 분들 인슐린 하루에 4번 맞는 분들조차도 오셔서 이식을 하고 아침 점심은 영양식과 해독식을 잘하고 저녁은 완전히 해독식으로 과일식을 해주면 대개 상고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셨죠? 저녁 식사는 가급적이면 단순하게 과일식을 하면 방광염, 요로감염, 신장이나 간경화 모든 병이 해독을 시켜주기 때문에 모든 장기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부종도 제거가 되죠. 그래서 상고병 특효약, 부종 제거의 특효약이 저녁 과일 식사입니다. 매일 이식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모님들 이제 곧 그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또 5번째, 염분 섭취를 조절합니다. 염분의 과잉 섭취가 부종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염분 섭취를 제한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보니까 가끔 소금을 먹으라 그래요. 천연 미네랄을 먹으라 그래요. 말이 헷갈리죠. 염분 섭취 제한하라 그래 놓고 왜 그러지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음식을 드실 때 정제 소금 있죠. 알루미늄이나 이런 성분이 들어갔거나 미네랄을 다 정제해낸 이런 소금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절하셔야 돼요. 그건 자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젓갈김치나 한국 분들이 짠 음식을 되게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염분 섭취를 제한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 하늘마을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식을 하시면서 사실 이런 채소나 과일 자체에 나트륨이 아주 적합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경우에 소금을 먹어야 되는가? 암 환자분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전해질 수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네랄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진짜 소금을 먹지 않고 가짜 소금을 먹게 될 때는 여러분 몸에 이렇게 이제 상고병이 유발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미네랄이 다 살아있는 92가지의 미네랄이 다 살아있는 천연 소금을 드시게 되면 정제되거나 정제되지 않은 가짜 소금 대신에 진짜 천연 소금을 드시게 되면 미네랄 균형이 잘 맞게 되면 당뇨병도 미네랄 균형이 깨져서 올 때가 많고 암병도 전해질 수치가 떨어져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미네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난 시간에도 배우셨던 것처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을 드실 때 정제소금으로 짜게 드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여러분이 음식을 드실 때는 적절하게 간을 해서 드시지만 그러나 이제 해독식을 하실 때는 그렇게 미네랄을 적절히 섭취해 주실 때 응급 상황을 모면할 수가 있고 균형진 pH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사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나트륨의 배출을 돕는 칼륨을 많이 섭취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 칼륨이 많은 음식으로 시금치나 감자나 바나나, 도마도, 사과, 오렌지 이런 해초류 종류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이런 음식들은 칼륨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나트륨을 쭉쭉쭉쭉 빼줍니다. 몸에서. 나트륨이 쭉쭉쭉쭉 빠지면 부종도 쭉쭉쭉쭉 빠지겠죠. 예, 그래서 칼륨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이런 음식들을 드시게 되면 신장 환자들도 부종이 쭉쭉쭉쭉 빠지기 때문에 이제 쉽게 부종을 뺄 수 있는 겁니다. 또 이제 음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코올 섭취를 좀 자제하셔야 되겠고 과자나 피자나 라면처럼 나트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이런 정제 음식들, 이런 정제 탄수화물이 바로 부종의 심각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꽉 조이는 청바지나 스타킹, 이 꽉 조이는 음식들, 꽉 조이는 의복들 많이들 입으시는데 특별히 환우분들은 가뜩이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장애가 되도록 이 브레이저를 꽉 하거나 또는 이 와이어가 있는 브레이저를 하셔서 참 유방암의 또 큰 원인으로 지적이 당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이어가 없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몸을 조이지 않는 콜셋이나 이런 것들, 그걸로 몸매를 보정하기 위해서 이래 꽉 조이는 의복을 입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몸이 자유롭게 호흡을 할 수 있고 혈액순환이 원활할 수 있도록 이런 혈액순환이 잘 되는 의복을 입는 것도 여러분 몸에서 부종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방법들을 다 하셔도 계속 뚜껑이 올라오시고 계속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호르몬 때문에 이 콜티졸 호르몬이 나오면 자꾸 부종이 생깁니다. 그래서 몸에 염분이나 소금이 자꾸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다리 부종이 더욱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뚜껑 열리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씩씩씩씩 하고 막 자꾸 화내셔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뚜껑 열리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웃어야 돼요. 웃음이 안 나오는데 또 웃을 수 있으세요? 뚜껑 열릴 때 야채 드시면 될까요? 예, 예, 맞습니다. 예, 뚜껑 열릴 때 여러분 자극성 음식 드시면 더 혈액의 열을 일으키고 신경을 흥분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이동적 작용에 의해서 막 스트레스 받는다고 막 삼겹살이나 먹으러 가자 하시면 뚜껑 더 열립니다. 예, 그래서 야채를 먹어야 뚜껑 내려갈 수 있다는 말도 네네 맞습니다. 일리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 여러분 뚜껑 올라올 때 모든 병을 다스리려면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이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또 부종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부종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면 되는가? 이뇨제를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신부전이나 신부전 또는 간기능 저하로 인해서 이뇨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알부민 균형이 너무 깨져서 너무 퉁퉁 부어서 이제 걸음을 못 걸을 정도로 이러신 분들이 주로 이뇨제를 활용하시는데 의치대병원 김경민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심한 경우 다량의 이뇨제를 몇 년간 복용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과다 복용하거나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체내 전해질의 불균형을 초래하면서 신장 기능이 더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성 신부전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신장 기능이 안 좋거나 이런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이뇨제 사용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뇨제 사용은 일시적으로 부종이 나아져 보일 수는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몸이 붓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뇨제를 사용할 만큼 안 좋았던 그 원인을 제거하셔야지 자꾸 이뇨제를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신장 기능이 더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새해에 여러분들에게 그 좋은 말씀을 좀 소개해 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말씀 많이 보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늘마을에 오신 여러분들은 대로를 가지 않고 좁은 문으로 오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에 유행하는 대중요법을 따라가다 너무 악화돼서 오신 분들도 있고 정말 좁은 길이지만 원래대로 질병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자,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인디안들이 아메리카 서부의 대평원을 거침없이 누비던 시절에 죽음의 계곡이라는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용감한 개척자들이나 탐험가들이 말을 달려서 이 계곡으로 가기만 하면 이상하게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별명이 죽음의 계곡이라는 그런 골짜기에 별명이 붙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그 이유를 알아보기로 굳은 결심을 합니다. 인디언들은 너도 거기 가면 이제 돌아오지 못할 거야. 안 돼! 하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이 인디아는 조금도 약해지지 않고 어느 화창한 여름날 계곡을 향하여 말을 달립니다. 죽음의 계곡 근처까지 왔지만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젊은이가 계곡의 굽이까지 왔을 때 두 갈래의 길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한 길은 사람이 지나가기 아주 편리한 길이었고 다른 한 길은 나무가시와 덩굴로 무성하게 얽혀진 길이었습니다. 양편길 모두 계곡 아래 강으로 통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 탐험가의 첫 번째 유혹은 많은 사람들이 넓고 쉬운 통로를 선택했던 것처럼 넓고 쉬운 길이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심성 있는 젊은이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넓은 길 강을 만나는 지점에 나뭇가지를 던져보았습니다. 놀랍고 두려운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나뭇가지가 땅속으로 가라앉고 맙니다. 모래펄이었어요. 마침내 젊은이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없었던 이 계곡이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넓은 길은 보기에는 쉽지만 죽음의 계곡으로 직통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칼을 꺼내어 좁은 길을 막고 있는 가시 덩굴들을 잘라내고 강으로 통하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길의 마지막 끝에 통나무가 모래펄 위에 놓여진 것을 발견하고 이 통나무를 타고 계곡 건너편으로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으로 통하는 넓고 쉬운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좁은 길이지만 여러분의 질병에 완전히 뿌리까지 뽑아내어서 생활 습관을 완전히 고침으로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해지는 이러한 좁은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새해도 2022년 새해에도 여러분은 날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 가지 길이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세상적이고 쉽고 편한 넓은 길과 5단계 해독도 해야 되고 굶기도 해야 되고 나를 부인하기도 해야 되고 운동도 그 귀찮은 운동도 해야 되고 이런 좁은 길. 여러분 과연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서 영생의 길로 인도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